は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래플입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자동 게임을 거의 하고 있지 않고 오늘 수동 게임이 나오면 좀 관심을 보이는 그런 일반 유저예요. 자, 퍼니싱이라는 게임이 나왔고 뭐 사전 예약도 꽤 많은 사람들이 했다고 해요. 8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 게임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이, 그리고 다른 유튜버의 영상을 전혀 보지 않고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일단 게임 개발사의 이름이 홍콩 히어로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뭐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중국산 게임이고요. 중국산 게임에 대한 고정관념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거예요. 특히나 그 끝도 없이 나오는 기적의 검 광고 때문에 중국산 게임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자, 그런데 제가 몇 시간 동안 플레이를 하고 30렙을 찍으면서 고정관념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30렙을 찍으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컨트롤과 타격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제 영상을 보시는 거의 모든 분들께서는 헌드레드 소울을 플레이를 해보셨을 텐데 헌드레드 소울과는 좀 많이 느낌이 달라요. 뭐 옆에 보시면 꼭 부관이 있는 것처럼 두 명의 어떤 보조병사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제가 직접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동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이는 지금 기가 보이는 게 보이죠? 저렇게 기를 모아서 여러 가지 스킬을 조합을 해서 쓸 수가 있는 플레이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몇 시간만 해보시면 금방 파악이 가능하고요. 저는 게임을 리뷰하다 보면 아무래도 액션 게임에 좀 집중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헌드레드 소울과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속도감 면에 있어서는 헌드레드 소울보다는 좀 더 좀 스피드한 느낌이 있어요. 헌드레드 소울에서는 특정 보스를 어떤 특정 조건을 달성하면서 클리어를 해야 하는 약간 머리를 쓰는 느낌이라면 이 게임은 좀 더 손을 쓰는 느낌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헌드레드 소울도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특정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면 클리어를 아예 할 수가 없죠. 근데 이거는 그런 게임은 아니에요. 확실히 뭔가 약간 우리가 오락실에서 했던 게임처럼 적을 직접 총으로 잡으면서 칼로 베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느낌이 훨씬 강합니다. 자, 그래픽 자체에서 뭔가 묵직한 그런 맛은 없어요. 그런데 플레이라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간결하고 깔끔하면서 렉이 전혀 없고 버그나 끊김이 아예 없습니다. PC에서 실행을 해봐도 굉장히 렉이 없이 깔끔하게 돌아가는 걸 보면 최적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과금 요소입니다. 자, 지금 멤버 창에 와 있어요. 멤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유닛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닛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까지는 저는 5명의 부관을 획득을 하고 있는데, 아래쪽으로 내려보면 아직까지 오픈이 되지 않은 아주 많은 이렇게 멤버가 있어요. 자, 뒤로 가면 갈수록 당연히 등급이 높고 강한 부관들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과금을 통해서도 획득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건 이 게임은 수동 게임입니다. 플레이를 하면서 즐겨야 되는데 처음부터 과금을 통해서 강한 부관을 획득을 하시면 딱히 컨트롤할 게 없어져요. 몸빵이 워낙 좋아지기 때문에 피할 일도 없고 워낙 공격력이 세서 그냥 가만히 선체로 총만 쏴도 다 죽어버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수동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은 제가 헌드레드 소울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진짜 재밌게 플레이를 하시려면 무과금으로 하시는 걸 제일 추천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0,000원 정도 과금을 했는데 앞으로 과금을 할 필요는 딱히 느껴지지 않고요. 초반에 너무 센 유닛을 획득을 하면 게임의 매력이 오히려 반감될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좀 약한 캐릭들로 운영을 하시다가 뒤에 가서 나중에 강한 캐릭을 획득하시면 비교가 되겠죠. 아, 얘는 정말 센 애가 맞구나. 근데 초반부터 강한 애를 뽑으시면 그런 느낌 자체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과금을 많이 하시는 걸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내가 획득한 멤버의 무기를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무기는 이렇게 별로 표시가 되어 있고 저는 5성을 갖고 있는데 6성까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5성을 뽑았지만 사실상 과금으로 뽑은 건 아니에요. 게임을 진행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블랙카드라는 걸 주는데 구매를 할 수도 있지만 초반에 획득하는 블랙카드로 웬만한 장비들은 다 보급이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자, 물론 모든 멤버들의 장비를 좋은 장비로 껴주려고 하면 과금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죠. 하지만 저는 웬만하면 과금을 안 하고 플레이를 할 생각입니다. 그게 당연한 게 수동 게임에서 너무 세지면 진짜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금을 하지 마시고 플레이를 하시고 그렇게 하다가 획득을 하시면 또 기분이 더 좋아지는 아주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고요. 세 번째 과금 요소는 장착하고 있는 의식이라고 있는데 눌러볼게요. 자, 이 의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6개의 의식이 자리가 있어요. 윗줄에 3개 그리고 아랫줄에 3개가 있는데
의식도 그냥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쉽게 말해서 리니지랑 비교하면 장신구를 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뭐 특별하게 의식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고, 눌러보시면 이렇게 세트 효과가 있어요. 특정 세트를 착용했을 때 특정 패시브라든가 특정 액티브 스킬이 발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비교를 하면서 나에게 어울리는 의식을 착용을 하시면 좀 더 강하게 도달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좀 주의하실 거는 윗줄 의식 1, 2, 3번과 아래쪽 의식 4, 5, 6번은 특성이 다릅니다. 자, 위쪽 의식을 눌러보면 위쪽에 있는 의식 3개는 HP와 치명 이렇게 증가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1번, 2번, 3번 전부 다 동일하게 HP와 치명이 증가가 되고, 아래쪽은 공격력과 방어가 증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화를 하실 때 위쪽만 치중해서 강화를 하시면 안 되고, 요거를 배분을 하시면서 본인이 약한 부분, 내가 피통이 좀 작다 하면 위쪽을 강화하고, 공격력이 강하고 싶다 하면은 아래쪽을 강화하면서 키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무과금으로 하시다 보면은 당연히 의식이 고레벨을 획득하기는 힘들어요. 지금 보시면은 4성과 3성 정도밖에 없는데, 위쪽에 있는 제가 직접 사용하는 부관은 이렇게 5성을 다 달성을 했어요. 역시나 특별한 과금이 없이도 30렙 정도 되면 이 정도는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는 게임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과금 요소 창에 가보시면 이렇게 멤버 모집과 무기 저격 그리고 무기 연구가 있는데, 멤버 모집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원하는 멤버를 뽑아내는 건데, 역시나 뽑기죠. 뽑기인데 굳이 많이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몇 번 돌리지 않았는데 지금 5마리를 획득을 했고, 이후에는 이제 과금을 통하거나 아니면은 진행을 하면서 모은 재료를 통해서 획득이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자, 무기 저격 같은 경우엔 클래스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클래스들의 장비를 뽑아내는데 좀 더 높은 확률로 뽑아낼 수 있게 하는 저격 무기 연구가 있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랜덤으로 나오는 일반 무기 연구가 있습니다. 똑같이 과금을 통한 블랙카드 과금을 통해서 뽑아낼 수가 있는데, 역시나 과금 없이 어느 정도는 획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과금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캐릭터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리라는 캐릭터를 주 캐릭터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물론 뭐 캐릭터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겠지만, 지금 제가 사용하는 리 캐릭터는 오른쪽을 보시면 총 표시가 있죠. 이 총 표시 같은 경우에는 공격형 유닛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루시아도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공격형 캐릭인 걸 볼 수가 있고, 바로 아래에 있는 리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조 캐릭터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십자 표시, 뭐 RPG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힐이 가능한 캐릭입니다. 힐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힐을 발동시켜서 피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캐릭이 되겠고요. 그 아래에 있는 비앙카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공격형,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나나미 같은 경우에는 방어형입니다. 아머형이고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데, 물론 뭐 한 가지 캐릭터로 다 클리어가 가능하기도 하지만 난이도를 진행하다 보면은 분명히 어느 정도의 조합이 필요할 걸로 보여요. 저는 아직 30렙밖에 달성을 안 했고 고 난이도를 진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딱히 캐릭터의 조합이 그렇게 필요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뒤로 가면 난이도가 올라가고 어느 정도의 조합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왼쪽 하단에 상세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캐릭터별 특성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체 타입은 아머형, 그리고 뭐 에너지 파라미터라고 해서 물리 스킬, 그러니까 물리 공격력을 100% 발휘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다른 캐릭터처럼 이렇게 물리 60, 불 40, 속성 공격력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징도 아주 간결하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연타, 손쉬운 고출력 피해, 복합 피해는 물리 피해 및 속성 피해, 이런 식으로 이 캐릭터의 특징이 나와 있고, 자, 그리고 평가를 내려가 보시면은 단일체, 뭐 범위, 폭발력, 생존 보조 난이도, 이런 식으로 이 캐릭터의 특성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게 나와 있습니다. 뭐 이런 표는 아무래도 게임을 하다 보면은 다른 게임에서도 많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캐릭터를 눌러보면 여러 가지 특성을 비교를 하면서 어떻게 사용을 하면 좋을지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도 일반 스토리 진행이 아닌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던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RPG 게임으로 생각하시면 숙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숙제. 그래서 이 숙제들을 좀 해야지만 장비 강화라든가 캐릭터 강화를 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물론 과금을 통해서 진행하다 보면 재료들을 획득할 수 있지만, 무과금이신 분들은 이런 자원 던전을 빼먹지 않고 돌아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신규로 나온 퍼니싱이라는 수동 액션 게임에 대해서 한 10여 분 정도 리뷰를 해봤는데요.
자,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거예요. 제 구독자분들은 대부분이 헌드레드 소울 유저이기 때문에 과연 헌드레드 소울을 접으면서까지 플레이할 만한 그런 게임이냐라는 질문을 아마 제일 많이 하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헌드레드 소울을 접으면서까지 할 게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게 제일 궁금하시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헌드레드 소울을 플레이해보지 않으신 분이 이 게임을 해보셨다면 상당한 재미를 느낄 것 같아요. 그리고 헌소 유저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일이 전혀 달라요. 헌소는 뭔가 이렇게 좀 조합을 해서 어떤 머리를 쓰는 게임이라는 느낌이 있다면 이거는 좀 시원시원하게 한 판 한 판 깨는 느낌이 있어서 손이 즐거운 게임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게임의 문제점은 뭔가 단조로울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은 되는데 내가 이거를 왜 잡고 있고 이거를 잡는 이유가 뭐고 딱히 그런 걸 못 느낄 수 있는 그런 게임일 수도 있다는 점이 느껴지고요. 하루 이틀 정도 플레이를 해본 건데 앞으로 좀 더 해보긴 할 거예요. 그런데 뭔가 큰 변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더 이상 뭔가 나아갈 만한 그런 느낌이 없어요. 물론 강화를 해서 세지고 적도 세지고 나도 세지고 돈도 쓰고 계속 반복이 될 것 같은데 반복이 될 만한 가치가 있냐, 그거는 여러분께서 한번 직접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재미로 과금 안 하고 즐기기에는 나쁘지 않은 게임이다. 그리고 중국산 게임에 대한 고정관념을 이제는 좀 버릴 때가 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액션 게임인데 불구하고 양산형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서 나쁘지 않은 게임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퍼니싱이었고요. 헌드레드 소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